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우입니다. 이번에는 영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재 무슨 연구센터, 무슨 연구부터 해서 영재라는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멀쩡한 일반적인 아이들도 영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달라요. 원래 영재라고 태어난 아이가 영재원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영재를 발달시킬 수는 있지만은 영재가 아닌 아이들을 영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태생 자체가 다르거든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자, 한번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뇌의 단면인데, 이 안쪽이 백질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보이는 게 회백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뇌피질이란 말이에요. 이 대뇌피질에 이 시냅스 신호가 들어가 있는데, 영재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 이 두께가 달라요. 태어나면서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르게 태어난 거야, 얘네들은. 근데 뭘 어떻게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능을 담당하는 게 이 두정엽이에요. 전두엽이 아니란 말이야. 전두엽은 판단하는 건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런 학습들을 영어시기, 유아시기 때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책을 읽고 이러는 거는 이 두정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만 자극을 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뇌의 지능을 담당하는 영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후두정엽이 영재 내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보통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뇌파 검사를 했을 때 이 후두정엽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 후두정엽 부분하고 벌써 다르죠. 이쪽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이쪽 부분이 영재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빨간 부위가 다르죠. 여기랑 여기 앞에 전두엽이에요. 이게 전두엽이고 이게 두정엽이에요. 일반 사람들이고 요건 영재성 사람들. 여기 떠 있는 것도 일반 사람들, 영재성 사람들이 더 좋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눈으로 본 거를 카피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좋고,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흉내를 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배울 때 빨리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언어 처리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영재성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을 일찍 해요. 12개월 되면은 이미 엄마랑 대화가 돼요, 보통.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뇌 발달 과정이 일반 아이들보다 2배 이상 빨라요. 그리고 정보 흡수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태생부터 다른 아이예요. 지금 어머니들 애들 영유 이런 데 다니잖아요. 얘네들은 영유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영어 정도로도 아이들이 영어를 해요. 영유 막 2년 3년 나온 아이들만큼 해요. 잠깐 들은 걸로.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 후두정엽 밑에 보면 이 베르니키 영역이라고 언어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잘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하는 얘기들을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다른 아이예요. 근데 지금 영유나 또 어떤 센터에서 아이들 만약에 135라는 IQ, 130이라는 IQ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 별다른 이렇게 막 잘하는 게 없어. 벌써 3개월 되면은 악기는 기본적으로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또 아이들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벌써 달라요. 눈으로 보면은 야, 얘는 뭐지? 다르네? 이런 게 확 와요. 근데 어차피 학군지 지역에서는 영어 그것만 보잖아.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아이가 활동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36개월 되면은 벌써 눈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아이가 행동하는 게 벌써 5세 수준이야. 5세만 돼도 아이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초등학생 이상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활동이.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6살 정도 됐을 때는 운동이면 운동, 악기면 악기, 못하는 게 없어. 어떤 거를 배우려고 딱 시작만 하면은 2개월이면 벌써 중급 정도 되고 6개월이면 거의 마스터 수준이 돼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테크닉적인 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아이가 딱 오면은 그 학원 선생이 괜히 막 전담해서 맡고 싶은, 그러니까 돈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있는 돈 아니면 무료라도 이 아이를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런 애들이 130이 약간 넘은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뭐 영재라고 이렇게 타이틀 달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이런 타입이 아니었다 그러면 만들 수가 없어. 뭐 멀쩡한 아이도 이제 일반적인 아이도 영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관찰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지, 이런 아이들한테 문자 숫자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뭐 독서를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 때 이거는 다 사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진짜 영재를 본 적이 없잖아. 진짜 영재들은 5세 6세 때까지 대체적으로 책을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 책 볼 시간에 뭘 만들고 책 볼 시간에 나가서 관찰하고 책 볼 시간에 다른 걸 한단 말이야. 책 볼 시간이 없어. 아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좋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책 보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탐구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책 거의 안 좋아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게 하고 문자를 시키게 한다? 문자 공부도 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막바지 가서 딱 배우잖아. 그러면 두세 달이면 다 해요. 지금 일반 아이들이 2년치 해야 되는 거를 얘네들은 2개월 3개월이면 끝나거든. 한글 배우겠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딱 시작을 하잖아. 2개월 3개월이면 벌써 쓰기 받침자까지 끝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영재 애들은 암기력이 굉장히 그냥 엄청나게 뛰어나거든. 그러니까는 이 구조파악, 원리파악도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안 되면은 임시방편으로 외우는 기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로 그거를 커버를 하거든. 이런 아이들이에요. 자체부터 달라 얘네들은. 지금 일단 어머님 아이들, 그 다음에 지금 130짜리 IQ를 받은 아이들, 지금 6살에 130 IQ를 받았으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나이대 애들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못해도 운해 쪽, 운동 쪽은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은미체 활동은 한 3개 이상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무슨 뭐 쓰기를 하든 읽기를 하든 그거는 이제 별개. 그러니까 이 운해 활동에 관련된 운동과 또 여러 가지 소근육 활동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10% 안에 들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전국 4% 안에 들 만한 것들, 그 나이 때 4% 안에 들 만한 것들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면 영재, 뭐 독서 영재, 무슨 영재, 무슨 영재,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애들 외국 가잖아. 그냥 아웃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게 1개씩 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은 4학년 넘어서 사라져요. 망가져가지고. 가짜 영재들이. 근데 어머니들이 그것만 보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 왜 갑자기 사라졌어? 그 영유아 시기 때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떠돌아댔던 애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전에 뭐 수학 그거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애 있던만, 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백강영이는 모르잖아요. 과거에 그 영재 발굴단인가? 거기 나온 애들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 뭐 하나만 이렇게 뭐 잘하면은 막 유아 시기 때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결국 보면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 좌뇌 영역 중에서 말하기 영역. 그러니까는 유아 시기 때는 여러 가지 언어 시키면 다 해. 결국은 학교 가면 리셋되지만은, 그럼 뭐하냐고, 모국어가 잘못되는데. 그렇잖아요. 또 수학 많이 시켰더니 얘가 숫자 중독이 돼가지고 수학 그거 하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재 타이틀 달고 뭐 하는 이런 센터들에서 좌뇌 학습을 시킨다. 읽기, 쓰기, 문자, 기호, 숫자 이런 거를 시키면서 책을 읽으라고 한다? 전부 다 사기예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영재 애들은 5세 이전에는 책 읽는 거 싫어해요. 책 읽는 시간이 없고 5세 이후에도 책을 하루에 30분 이상 보질 않아요. 그리고 책을 봤다 하면은 무조건 그거를 해야 돼요. 본 거를 해야 돼. 그리고 주로 이런 이 영재성 아이들이 과학 잡지책을 좋아하고 이런 걸 하는데, 얘네들은 이걸 하면 무조건 실험을 해야 돼.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질 않아요.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무조건 우주에 관련 데를 가야 돼. 자동차를 좋아해? 그럼 자동차 박람회를 가야 돼. 비행기를 좋아해? 그럼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봐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함부로 책을 못 읽혀요. 읽혔다 하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한번 봤던 거는, 글씨로 봤던 거는 무조건 해야지, 직접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막 앉으라 와서 읽으라 그러면 막 읽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나중에 경계선 지능을 떨어져요. 영재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 130 IQ를 받았다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집에서 별거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말한 대로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억지로 그냥 시켜가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지. 억지로 지켜다니는 정도. 내가 말한 전국 10%그 나이 때 전국 10% 안에 드냐 이거야. 그리고 작업 집착력도 없어가지고 과제 집착력도 없어가지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럴 때는 뭐 억지로 한다든지 또 하다가 말다든지 또 뭐 할래라고 딱 했을 때 나 못해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영재가 아니야. 영재 애들을 왜 밖에 못 데려다니는지 알아요? 눈에만 보이면 다 하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실제로 시키면은 그걸 너무 잘해. 뭐든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겁이 나가지고 얘 데리고 밖에 못 나가. 뭐만 보여줬다 하면 엄마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뭐만 했다 하면 얘네들도 아는 거야. 2개월이면은 거의 상위 클래스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얘가 뭘 못해요. 이런 아이들. 얘를 영재라고 해놓고서는 영유를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영어도 뭐 그럭저럭 한다. 그리고 운해 활동이나 운동에 관련된 걸 못한다. 그러면은 얘는 영재도 아니고 그냥 거의 경계선 치는 급이에요. 그리고 영재성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은 활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시, 12시에 자고요. 근데 하루 종일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움직이는데도 11시에 자요. 그리고 11시, 12시에 자는 동안도 계속 뭔가를 해요. 혼자서. TV 보여주면은 끄라 그래요. 핸드폰 줘도 만지질 않아요. 미디어 중독될 일이 없어요 얘네들은. TV 키면은 끄라 그러고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저리 가서 보라 그래. 아이가 자기한테 방해된다고. 이런 아이들이 영재예요. 책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봐요. 그 이상 보지도 않고 책의 선호도가 확실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거를 실험을 해요. 완전 다른 애예요. 엄마들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야. 영어도 이렇게 쌓아놓고 하잖아. 안 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이만큼 200%, 300%로 본인 스스로 하고, 얘네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본인 스스로, 하루 일과가 아니야. 일주일 정도의 일과를 스스로 다 짜요. 언제? 6살 되면. 그래서 엄마가 뭐 하나 시키려고 하면은 얘랑 스케줄 조정을 스스로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기가 조절을 해요. 야, 너 힘든데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 해요. 근데 그거마저도 시키자마자 2달이면은 벌써 거기 있는 2년, 3년 다닌 애들만큼 해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게 IQ 135야. 130에서 135. 지금 영유 다니면서 135 받은 아이들,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있고 애들이 밖에 나가면은 기진맥진한다? 아니에요. 그냥 기진맥진하면은 100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시고요. 일반 영객성 아이들은 에너지 스태미너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애들이 이제 100을 기준으로 집에 앉아가 책만 보던 애들은 거의 70, 6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서 좀만 걸으면은 지쳐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운해형 아이들이 한 140, 150 정도 되고, 영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주체를 못하는 거야. 얘 맞추려고 그러면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엄마가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애가 하는 웬만한 거는 대충 다 감을 잡아놓고, 애가 바둑을 하라고 하면 엄마도 같이 옆에서 바둑을 해야 되고, 애가 수영을 하면 엄마도 같이 수영을 해야 되고, 엄마가 어떤 운동을 하면 아이가 어떤 운동을 하면은 엄마도 같이 운동하러 가야 돼. 아이가 스케이트 타면 옆에서 엄마도 스케이트 같이 타야 되고, 엄마 자체도 그런 거를 일부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엄마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애가 무슨 만들기 하면 엄마들 같이 옆에서 만들기를 할 정도 수준이 돼요. 그 정도 돼야. 그렇잖아.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 이런 지능들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진짜 영재를 키우는 엄마들 보면은, 엄마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렇지 웬만하면 시키면 그 엄마들도 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엄마들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엄마들 본인 자신이 그 정도 능력이 돼가지고 아이가 135를 받았다. 그러니까 공부 쪽 빼고 해요. 공부 쪽 빼고. 그러니까 뭐 영어니 무슨 책 읽기니 뭐 숫자니 이런 거 빼고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 소근육 활동, 소근육 대근육 활동이 엄마도 할 정도 된다. 뭐 나도 저거 하면 저도 조금 배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좀 힘은 드네요. 이 정도 엄마가 되면은 아이가 135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그래. 그래서 엄마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저 힘들어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똑똑한 아이들, 엄마들 보면은 이제 뭐 몸이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니 몸이 안 돼서 하는 경우는 빼고 대체적으로 저도 할 수는 있어요 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 요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태그에 영재라고 들어가 있는 학원이나 센터들 한번 잘 보시고,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지금 유아기에 공부 쪽이 들어가 있다, 6살 이내에 공부 쪽이 들어가 있다, 일단은 아니라고 보세요. 사기성이 짙어요. 실질적으로 영재를 가르치는 데서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
탐구를 가르치지 영어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하고 관찰을 해요. 실험을 해요. 관찰 실험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냐고요? 안 읽어도 돼요. 얘네들은 말로 풀어주면 다 알아들어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지네들 그런 데 가가지고 본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2달 안에 한글 다 떼요. 그런 애들이 영재예요. 영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몇 달 안에 웬만큼 파닉스부터 해서 싹 다 끝내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원어민 발음으로 아이가 얘기를 해요. 이게 영재예요. 그렇다고 뭐 붙여놓고 엄청나게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원어민 집어넣어놓고 2-3달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가 프리토킹 되고 일단 모국어는 확실하니까 문장 이해력도 뛰어나요. 이게 영재. 지금 영유 다녀서 그 130짜리 막 받은 애들 근데 뭐 집불하는 것도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경계선급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받은 IQ 가지고 그대로 종합병원에 가보세요. 종합병원, 스카이대 학병원, 뭐 청근하 교수나 신혜진 교수나 하정훈, 김북년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받아봐요. 얼마 나오나? 100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영유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그 병원에서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운해형 아이들, 또 이렇게 관심 많은 아이들, 호기심 많은 아이들, 얘네들은 다 경계선 줘요. 못 오게 하려고. 그리고 AI 같은 애들, 가만히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일단은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얘네들을 막 130이라고 오라고 하고 만약에 하다가 얘가 고장나면은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강제로 특히 남자애들 또 운해형 아이들 중에 엄마가 강제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겨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6개월이면은 무조건 ADHD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ADHD 걸리기 전에 분명히 특징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게 되면은 6개월 후에 그냥 ADHD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우리 애는 너무 잘하는데요 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운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정엽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관련된 시냅스만 집중적으로 발달되다가 나중 되면은 그 능력까지 떨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 못하게 되면서 실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어차피 체력이 떨어지니까 뭘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4학년 되면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자애들은 그나마 암기력으로 버티다가 중학교 2학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이가 체력이 안 되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한계점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새로운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